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미래교수학습 모델 개발사업단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의 김도원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우리 대학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래교육 탐색을 주제로 디지털 큐레이션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쇼케이스 형태로 발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교과목의 수업 전략이었던 연결과 큐레이션 기반의 공유형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개 영상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그러한 공유형 수업 활동의 학생 산출물 발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비교사들이 미래교육에 관한 어떠한 주제를 관심을 갖고 어떠한 탐구활동을 하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간 제약상 주요 발표 내용의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편집하여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해 보시죠.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탐구를 위해 교육 격차의 원인, 실태, 에듀테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발표 주제에 대하여 목차를 나누고 에듀테크에 대하여 논문을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와 교육 격차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탐구했습니다. 앞서 교육 격차를 여러 종류로 나누어 교육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저희는 여러 에듀테크 도구들 중에서도 이 원인들의 해결과 관련 있는 도구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해력 부분에서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안입니다. 인공지능 독해력 도우미라고 불리는 모바일 앱 레서는 시선 추적 기술 기반으로 이용자의 콘텐츠 읽기 능력을 시각인지, 주의 집중 등 6가지 요소로 분석해서 문해력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나 문장을 연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재밌고 유익한 놀이학습을 통해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3주입니다. 이 발표가 예비교사 여러분들께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며 미래지향적 교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실의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교실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키워드는 물리적 공간에 실제하는 교실이 변화한다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키워드는 기존 교실의 변화에도 충족시키기 비교적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모든 키워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답으로 메타버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3조에서 만든 공간 혁신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 공간의 교실은 구현하기 어려워 방향성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고 물리적인 공간은 교실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각 건물 카테고리에 맞게 배치했으며 메인 광장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 벽은 무빙월 시스템을 이용해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의 야외식 공간에는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텃밭과 흙이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활용 시설, 재활용 시스템, 미니 농장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공학 기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우분들께 새로운 교육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김민경 학생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듀테크 연구원 유수진입니다. 네, AI 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 다양한 앱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친구의 검색과 질문 답변이 가능한 교육 플랫폼 칸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학습자 간의 1:1 대화 가능한 AI 펜토,
네, 안녕하십니까. 학습 분석가 이정민입니다. 사실 학습 분석과 개별 지도는 최근에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공하는 티칭 머신을 고안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 여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학습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앞서 유수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강의, 그리고 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게임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며 개별 학습 경험에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사 여러분들, 미래교육, 혁신교육에 대한 이번 연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도안을 바탕으로 저희는 미래에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될지 미래교실도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설계도를 그린 다음 실제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미래교실에는 이렇게 수업교실과 발표교실을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1반과 2반, 이게 아니라 같은 반 내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 배치를 이렇게 둥그렇게 하여서 서로 학생들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책상마다 나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있고 벽에 붙어져 있는 TV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이 사이가 이동 통로라서 쿠션 소파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발표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약간 한계가 있어서 천장까지 스크린을 만들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저희가 발표 교실을 또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토론 주제는 AI 교사를 도입했을 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I 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 간의 소통보다는 이제 프로그램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 서로의 의견을 친구들끼리 공유하기보다는 AI 교사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면 팀 내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 탑3를 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 순위 같은 걸 정하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선생님과 조금 다릅니다. AI 교사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진행 방향이 잘못 바뀔 수도 있고 학생들이 조사 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에 활용을 하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먼저 청년 슈퍼테코라는 특성화고에서 고교 최초로 국가기술 자격 교육과정 및 학교 비교과 과정 활동에 오픈 배지를 발행합니다. 네트워크의 워크를 따와서 만든 이름입니다. 의미는 에듀워크라는 교육 플랫폼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라는 교육 주체들을 네트워크처럼 연결해주기 때문에 에듀워크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육 플랫폼을 도식화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교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때 수업 참여도와 수업 마무리 활동을 통해서 차시별로 이수 배지를 부여받게 되고 학교 외에 가정이나 또 다른 공간에서 학생들이 개별 학습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의 학습보다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하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미래의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현장에서 김현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 기자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패턴을 제공하고 길가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감정과 감정적 요소를 읽는 능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서 착안하여 저희와 같은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감정 지능을 높여주는 교수 학습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럼 먼저 개념의 정의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감정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지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우선 뉴미디어 세대에 연구하시고 계신 황수민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수민 연구원님.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뉴미디어 세대에 어떻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뉴미디어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라며 디지털 기술을 손에 끼고 태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먼저 이들은 부족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중력은 평균 8초 정도로 그 지속력이 매우 짧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이 원하는 결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속도감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모든 일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디지털 환경처럼 현실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노력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뀌는 시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교육이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시리에게 말을 걸고 증강현실과 위치정보를 이용한 게임을 즐기는 기술의 혁신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겪을 지금의 뉴미디어 세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란 주도적, 창의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며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